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 믿는 사람들, 지구 평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땅은 평평하고 땅의 가장자리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죠. 태양이 지평선을 넘어가는 것은 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을이나 국가 단위로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나가봤자 죽는다는 믿음을 주어서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죠. 실제로 사람들은 가장자리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 때문에 쉽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멀리 항해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과학이 발전한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주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고대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직접 항해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구를 원반형이라 주장했고,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켜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주장을 했죠. 다만 피타고라스의 경우 실제로 자신이 관측해서 구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기보다는 구형이 완전한 도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만물의 섭리를 담고 있는 지구가 구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 때 생기는 그림자와 수평선을 넘어 배가 다가올 때 돛대의 부분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근거로 지구가 구형이라고 생각했죠. 이를 바탕으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수학과 측량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현재 측정한 지구의 둘레와 크게 오차가 없는 수준이죠. 대단하네요. 중세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고대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가 구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모두 지구가 둥글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논쟁거리였던 지동설과 천동설 모두 지구 구형설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현대에서 중세 유럽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 믿었다고 전해지는 이유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전기를 저술한 워싱턴 어빙 때문이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해를 떠날 때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묘사되는데, 이 내용이 미국 교과서에까지 실리면서 중세 사람들이 지구 평면설을 신봉했다는 왜곡된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현실은 중세 유럽 학자들은 이미 지구 둘레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잘못 계산된 수치로 항해를 떠나려는 콜럼버스의 계획을 터무니없다고 반대한 것이었죠.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인류는 지구의 모든 곳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죠. 그리고 1961년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1968년에는 아폴로 8호가 달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하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가설이 아닌 사실이 되었죠. 아니, 그런데 왜 아직도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혹시 교육을 받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부풀려서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평평한 지구 학회라는 단체도 존재하죠. 이들은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기관들과 우주비행사들이 조직적으로 조작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장도 꽤나 체계적이죠. 현대 지구 평면설의 시초는 영국의 발명가이자 과학자였던 세뮤얼 로보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보텀은 지구를 측량한 결과에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영국 베드퍼드셔에 위치한 베드퍼드 강에서 실험을 했는데, 측량 결과 지구가 공 모양이라면 나와야 하는 공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보텀은 자신이 측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죠. 로보텀의 주장은 지구는 구형이 아니라 원방형이다 였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대기로 인한 굴절 현상이고, 대기권의 높이도 훨씬 높고 대기권 안에 태양과 달이 있다 주장했죠. 지구 정도의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중력이 있어 구형이 되어야 하는데, 구형이 아닌 이유는 지구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에게 선택받은 행성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원리는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죠. 로보텀은 지독한 기독교 근본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과학은 기독교 원리를 해석하는 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한 모든 것의 진리는 성경에 있다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내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서서 땅에 내 바람을 제지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 모퉁이가 지구가 평평하다는 근거라 보았죠. 주류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내 모퉁이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동서남북 즉 방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보텀의 주장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로보텀과 로보텀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에는 엘리자베스 블런트라는 사람이 로보텀의 실험을 재현해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지구 평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잡지를 발간하는 등 사람들
사람들에게 지구 평면설을 알리는 왕성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전쟁으로 집중됩니다. 사실 지구가 삼각형이다 평평하다 이런 논쟁은 먹고 살만할 때나 하는 것이죠. 게다가 전쟁 중이니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단체도 자금난으로 거의 활동을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복구가 끝난 시점이었던 1956년에 들어가면서 다시 지구 평면설 주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이때 디자이너 세뮤얼 샌턴이라는 사람이 국제 평평한 지구 학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총성 없는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샌턴은 로켓, 인공위성 등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냉전 경쟁을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샌턴과 샌턴의 지구 평면설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샌턴에게 평면 지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샌턴은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국제 평평한 지구 학회에서는 지구 구형론과 함께 진화론과 빅뱅이론 모두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두는 거짓 진리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사람들의 환상으로부터 구해 진실을 알려주는 구세주라고 선전하죠.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적지 않은 세력을 키웁니다. 201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1%가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믿고 있을 정도니까요. 즉 미국 인구 중 1200만 명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평평지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죠. 지구가 둥글다는 명확한 증거들은 널렸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주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심점이 되는 논리들이 있는데 처음 세뮤얼 로보텀이 했던 주장에서 발전한 형태이죠. 지구는 북극점이 중심인 원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하늘과 대기는 크리스탈로 된 돔으로 둘러싸여 있고 달과 태양 또한 대기에 있거나 심지어 몇몇은 실제로 태양과 달이 존재하지 않고 홀로그램이거나 원반으로 된 평면이라고 주장하죠. 행성과 항성 또한 존재하지 않고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별들은 대기에 떠있는 빛을 발하는 물체일 뿐이라고 합니다. 중력 또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중력이라 느끼는 것은 대기 중의 밀도 차이로 벌어지는 현상이라 말하죠. 당연히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황당한 주장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주장이죠.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반지성주의가 확산되면 과학의 진보와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입니다. 미국은 80년대까지도 창조론 지지자들로 인해 여러 소송들이 반복되었고 테네시주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사를 처벌했을 정도였죠. 결국 미국 과학계 전체가 나서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1986년 연방 대법원에서 창조설은 과학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국립학교에서 창조설을 가르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서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룬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가 방영되며 사회적으로 반지성주의 확산에 대한 위험성이 큰 화두가 되기도 했죠. 이런 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 믿는 사람들 지구 평면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